K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해보겠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올려가지고 해놓으면 무조건 다 팔리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해보면 아마 창고에 재고가 있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유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지금 화두는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힘들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글로벌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고 계시는 회사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소시스의 김진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글로벌 소시스 어떤 회사인지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소시닷컴이라는 B2B 웹사이트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산업별 매거진을 발간을 해가지고 전 세계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 오래된 바이어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산업별 전시회, 나라별 가장 소싱이 많이 이제 지역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저희가 산업별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아울러 가지고 멀리 채널 마케팅을 이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반대로 바이어들한테는 멀티 채널 소싱을 시간과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저희 사이트 및 저희 이제 회원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5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전공법을 하고 계신데 알리, 익스프레스, 네. 테무 막 이런 직구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요새 직접 막 다 사신단 말이에요. 네. 제조하시는 분들도 뭔가 복잡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상사 같은 경우는 상사를 건너뛰고서 지금 막 직구를 해버리니까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 체감을 하십니까? 예전에는 그 제조사회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영향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종합무역상사라는 걸 이제 두고 그 무역상사를 통해 가지고 내 제품을 소개하고, 그 무역상사가 대신에 내 제품을 들고 발품 팔아가지고 해외에 가서 팔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나라에서 괜찮은 제품인데 이걸 한국에서 수입해서 유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창출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유통사한테 맡기던가 네.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직구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조사가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조사와 판매자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글로벌 소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마켓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이 주로 바이어 분들은 이제 상사가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바이어를 주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전 같은 거 예를 들어보면은 뭐 월마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까르푸라든지 큰 유통사들이 일반 생활용품이나 그 다음에 뭐 생활 가전제품 큰 손이었다라고 이제 되는데, 최근에 바이어들은 스몰 컴퍼니, 스몰 중간 정도의 유통사들이 많이 이제 수입을 해가고 있는 거고, 그 바이어 타입 중에서는 트레이더도 있고 임포터라는 수입업자도 있는데, 임포터는 옛날에 했던 종합 상사 개념의 수입업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한 거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넘겨주고 거기다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턴키 방식으로 했던 종합무역상사가 무역의 1부터 10까지 다 했던 방식을 지금은 일반 중간 정도의 유통사, 일반 수입자, 트레이더를 하는 분들이 나눠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 쪼개서 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산업별로 내가 특화된 부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생활가전이다, 나는 뭐 하드웨어 물리보안이다, 아니면 나는 핸드폰 관련된 엑사리 분야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따로따로 수입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맞는 유통사에 판매를 한다든가, 또 그쪽 각 나라에 있는 스몰 유통사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의 시스템으로 뭐 종합상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던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성공 사례나 이런 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LG전자라는 그 회사 이름 바뀌기 전에 금승사 그때도 아마 이런 스타일을 해가지고 수출을 도모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일필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모토로라하고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그 이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BB를 생산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수출 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상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각 나라별의 통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많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납품을 한 1차 밴드들한테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돼서 해외 지사를 직접 만들고 거기에서 직접 유통을 하고, 지금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외 지사를 만들고 이러기 전에는
예전에 이제 종합상사를 그렇죠. 거쳐서 네. 이제 나갔던 거고, 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종합상사를 안 거치더라도 직구로 바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지금 되고 있군요. 네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정말 힘들 것 같은 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랑 직접적으로 맞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뭐 예를 들어 아마존에 넣거나 그냥 우리도 알리테무 타고 우리나라 들어오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역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좀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K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K 푸드, 뭐 K 뷰티 케어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인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나도 한번 새로운 걸 원재료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그 재료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론칭해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위에 좀 있긴 있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아마존이나 인스타올리거나 해놓으면은 무조건 다 팔리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사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장 큰 시장으로 얘기했던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먹혔던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관련되어 있는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쪽 수출도 사실 많이 했던 거고, 한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한국 시장이 사실 그 보면 뷰티 시장이 그렇게 잘 크진 않거든요. 대비해서 중국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이제 있고, 그러면서 중국이 그 사이에 그 기술 개발도 많이 좀 됐고,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뛰어들거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제품을 론칭을 해가지고 관련 대기업들도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많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뷰티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을 하셔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팔기 시작할 때 그때 마케팅을 하면은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그때 이제 직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등재를 했을 때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창고에 재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품을 기획하자 팔려고자 할 때 이 제품에 대해서 타겟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제 팔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상품 기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제품 판매가 되기 전까지 사전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사전 마케팅을 충분히 좀 하고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산업에 대한 리드를 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면 좀 되겠다,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거라든지 비용을 다 따져봤을 때 최소 본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자금 여력도 없는 거고, 할 때 인플루언서랑 아니면 SNS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 심화된 경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본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씩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 업체는 결국에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제 주위에도 그런 업체밖에 많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제품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판매를 할 것이며, 타겟이 어떤 것이며, 층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만약에 수출한다 가정했을 때 내가 수출하는 타겟이 화장품 쪽이면은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태국, 싱가포르 이쪽이 될 건지,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전통적으로 강사를 띄고 있는 라쿠텐을 통해 가지고 1번부터 먼저 컨택을 한다든지, 이런 상세한 사전 마케팅을 좀 만든 다음에 판매를 시작하고 적절한 홍보 방법을 더해주면 또 시너지 효과 발생해가지고 매출 향상하는데 좀 많이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인스타나 아니면은 아마존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으로 원래 기업을 하시던 분들이야 이 활로를 아니까 하시겠지만, 저같이 일반인들이 갑자기 나도 뭐 요새는 쉽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산 맡겨갖고 받아 팔아볼까,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전공법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기존의 이 회사들이 원래 방법대로 파는 그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반대로 SNS밖에 못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소시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런 전공법으로 계속 그 해외 진출을 돕고 또 갖고 오시고 이런 분들을 이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 전공법으로 성공한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배워볼 만한? 예전에 이제 물리보안 분야 쪽에서 CCTV 카메라, CCTV DVR 이런 이제 액세스 컨트롤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회사들이 저희 쪽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타겟했던 시장들이 첫 번째가 조달청의 납품을
하는 밴드를 찾거나 아니면은 설치를 하는 설치업자, 인스톨러를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내 제품을 보내고 샘플 판매도 하고 그분들이 뭐 조달청 1차 밴드를 뚫는다거나 해외 조달청?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 중에 한 업체는 그런 경쟁의 심화가 되어 있는 시장에 접근하게 되면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에서 해외 카지노 시장을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많은 맞습니다. CCTV가 있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아. 그쪽을 남들이 안 하던 시점인데 이미 기존에 막강한 해외에 있는 대기업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컨택을 계속 시도를 했던 거고 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스펙이 어떤 건지 네. 기능적으로 어떤 걸 쪽 요구를 하고 있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그 관련되는 맞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보여줬고 했는데 그 제품이 이제 많이 수출이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구상 상장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화된 제품을 특화된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투지폰 형태로 해가지고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핸드폰 액세서리 중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제조를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개 이상 업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이 그때 당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재료들이 이제 가죽 케이스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원래 이제 가죽 케이스를 하게 되면 좀 고급화되고 나의 어떤 프라이드를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소재를 실리콘 형태로 바꿔가지고 네. 처음 이제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식기라든지 그 다음에 반찬을 담는 통 이런 쪽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 케이스에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있던 핸드폰 브랜드도 보이고 그 회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전시회에 2007년도 8년도 될 텐데 그때 아마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진 제품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했던 아마 그런 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정말 보호의 의미 외에는 그렇죠. 네. 더 예쁘게 보이지는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한 거군요. 맞았죠. 네, 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그 회사가 또 저희가 주된 전시회에 나왔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대박을 쳐가지고 근데 아쉽게도 대박을 쳤지만 그 제품을 누구나도 쉽게 베낄 수 있으니까. 베낄 수 있으니까 네. 한 1년 이후부터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거를 따라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시작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는 또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단가적인 면이나 디자인적 면이나 소재 면에서 좀 많이 아쉽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성공을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괜찮게 매출 성과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성공 사례이면서 안타까운 사례군요. 네, 네.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모바일이 생기면서 많은 1인 창업, 그 다음에 뭐 소규모 창업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앱마켓에 앱만 잘 올리면 대박이 난다 라고 해서 너도 나도 창업을 했는데 처음엔 그게 대박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만 다운로드 1000만 다운로드가 일어나도 돈은 크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들 망했고 살아남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갖고 있던 앱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이걸 하드웨어적으로 엮어서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남긴다거나 요렇게 좀 살아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런 분들은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시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조금 팔려서 지금 연명은 하고 있는데 해외에 이거를 퍼뜨려갖고 난 돈을 벌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냐, 이 비즈니스 리드를 어떻게 잡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새 비즈니스 리드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리더를 잡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내가 만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좀 잘 판매해보고 싶은 거고 빠르게 매주 성과를 올려가지고 성과 도출을 하는데 좀 빨리 도달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때까지 그런 사전 마케팅, 그 다음에 본 마케팅, 사업 마케팅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단계를 좀 건너뛰고 바로 그냥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좀 실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품화 시켰다 가정을 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이제 홍보 마케팅 해야 되는지 아마 급선무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제품을 홍보하는 게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 홍보하는 과정에는 B2C 제품인지 B2B 쪽인지 D2C 쪽인지 먼저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B2B용이다. 그러면은 이제 B2B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근데 그런 쪽에다가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B2C다. 그러면은 직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티몰이라든지 알리라든지 뭐 쇼피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올려보고 올린다 해서 바로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 개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제품 올려놓기 전에 내가 이 제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분한테 맡겨가지고 이거 대신 해달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관련된 사이트에다가 먼저 제품을 시연을 해보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반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더 강화해가지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확장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려놓은 반응이 없다 그럼 이 제품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뭐 제품 원료가 안 좋은지 디자인이 안 좋은지 기술력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만약에 제품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제품을 들고 내가 타겟하는 지역이 이제 북미다 아니면 뭐 아시아다 그걸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직접 이제 이 시장을 컨택해 보는 게 아마 좋은 다라고 생각 들고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이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일단 그걸 하는 게 해봐야죠. 일단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발품을 더 두드릴 때 옛날 이제 상사가 하듯이 나라마다 내가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비용과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나라에 대해서 한 지역을 이제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제품에 관련된 전시회를 먼저 한번 골라서 찾아보는 게 아마 제일 효과가 클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산업 전시회를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바이어들한테 내 제품을 한번 그 테스트 마케팅 해보고 물론 사전에 이제 인터넷 홍보도 해보고 이제 일반 엔드유저한테 또 품평을 해보니까 성과가 좀 있더라라고 하지만 그 제품을 막상 해외 시장에 B2B 쪽으로 들어나갔을 때는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맞는데 왜 내 제품을 사서 유통을 하는 바이어들은 왜 안 사가지? 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보완을 좀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시회를 좀 참가를 한 다음에 테스트 마케팅 해보면은 이 제품이 이 바이어들이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안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러면 어떤 제조사 쪽에다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 요구하는 거 맞춰주면 이 바이어가 또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마케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이제 산업별 해외 전시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글로벌 소시스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거진도 하고 계시고 B2B 몰도 하고 계시고 뭐 해외 전시회도 하고 계시니까 뭔가 아이템을 팀장님이 하나 좀 선정을 해주셔서 이거를 우리가 글로벌 소시스를 이용해서 해외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요 단계로 나 같으면 할 것 같다. 라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갤럭시 S24라는 핸드폰이 나왔으니까 좀 이제 핸드폰 케이스 예시를 더 들어보면 제가 뭐 핸드폰 케이스를 직접 제조를 좀 하고 있고 소재는 일반 뭐 가죽이 아니고 일반 뭐 PC 케이스나 아니면 실리콘 타입이라고 이제 가정을. 근데 굉장히 역시 이렇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군요. 이렇게 돼야 이게 뭔가 되는 거군요. 핸드폰 케이스를 내가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소재를 먼저 택해가지고 그 소재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타겟하는 층이 핸드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다시피 핸드폰 케이스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중고가 다 있어요. 어떤 쪽에다 내가 타겟을 할지 그에 따라가지고 제품 기획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죽 케이스는 이제 고급이 될 거고 프리미엄 쪽에 들을 거니까 가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가죽이 있었는데 한국산이냐 이태리산이냐 베트남산이냐 중국산이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게 이유는 예를 들어서 초창기 이제 가격을 상품 기획을 할 때 나는 이 가죽 케이스는 최소한 5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케팅 경비를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죽 케이스 같은 소재를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게 따라가지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르거든요. 이 마진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가죽을 쓴다 하죠. 그럼 이 수요청이 이제 어디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중고가를 활용을 하는 소비청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 타겟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북미가 될지 아니면 호주가 될지 유럽이 될지 일단은 타겟은 북미의 중상청 아니면 이제 그 얼리 어댑터 될 거고 아시아 쪽에서도 싼 것만 찾는 바이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중고가를 찾는 바이어들도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쌍분 기획을 이렇게 했으면은 뭐 어떻게 마케팅을 내가 사실 해나갈까 크게 보면은 BTS 같이 연예인을 통해 가지고 선점을 해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쉽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플루언서 이런 거 활용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유사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격대 여러 군데를 배달해져 있고 소재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게 좀 책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한 다음에 5만 원을 가격 정하는 게 적당한지 아닌지 검색을 좀 한 다음에 이 판매가 대략 얼마 더 이루어진다는 거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알고 있는 바이어가 있으면은 그 바이어한테 샘플을 먼저 다 보내고 바이어가 없다 그러면은 네. 바이어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로브소스를 이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글로브소 자체가 B2C나 C2C가 아니기 때문에 네. B2B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2B 뭐를 이제 저희 사이트나 다른 글로벌 마켓 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글로벌 마켓을 글로브소스닷컴을 만약에 B2B 시장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이제 올렸을 때 간단하게 이제 올리는 업체가 있고 상세의 사항을 또 올려가지고 그냥 보는 거 있는데 간단하게 올리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회사 정보, 그 다음에 뭐 제품 정보, 컨택 포인트 이 정도만 지금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바이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사실 힘들거든요. 거기도 뭐 한두 개 올리는 게 아닐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얼마나 네. 많은 회사들이 올릴 텐데 네.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눈에 띄고 바이어한테 신뢰감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정보상을 인원들을 많이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올린 다음에 바이어들이 샘플을 판매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대량 판매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1대1 만남을 하거나 결국은 바이어한테 직접 내 물건을 가져가거나 결국에는 저희가 글로브소스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전시회라든지 이런 특화된 전시회에 부서가지고 참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바이어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딱 바이어 회사로 안 찾아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은 그때 이제 거기서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겠군요. 그 나라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를 간다기보다는 전시회도 좀 골라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CS나 MWC 에 참가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왜냐면 그 전시회들은 이제 뭐 브랜딩 전시회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바이어 아니면 거래처를 관계가 좀 돈독하기 위해서 참가한 전시회가 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가서 내가 브랜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내 거래처가 많이 있어가지고 관계를 돈독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팔아야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일단 OEM이든 ODM이든 먼저 아마 컨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어 관계를 돈독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나라마다 열리는 전시회를 다 가면 좋겠지만 네. 물론 비용과 시간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또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에 관련 전시가 있으면 참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별로 글로벌에서 제일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 딱 전시회들을 한두 개만 딱 골라서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네. 참여를 하면 관련 바이어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네. 그때 이제 기회가 조금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전시회 참여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이렇게 여쭤본 과정 중에 가죽 케이스가 한 5만 원 정도 좀 고가니까 북미나 아니면은 호주 아니면 일본 이쪽을 좀 타겟팅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치면요. 글로벌소시스닷컴이나 이런 데서도 타겟을 해서 뭔가 이렇게 바이어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월드와이드하게 바이어를 이제 컨택을 하고 바이어들한테 제품 문의를 받고 샘플이나 이제 주력 오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 타겟을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폰서 데이더 보너스라는 바우처 프로그램 비슷하게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을 북미다 아니면 뭐 아시아다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핸드폰 가죽 케이스를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바이어가 분명히 이제 문의를 주고 그 문의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은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일정 승립이 되면 샘플 판매가 오갈 수 있을 것 같고 샘플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오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샘플을 가져가는 바이어가 그 시장에서 이만큼의 가격을 받고 팔았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팔릴 수 있을까 그것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이면은 충분히 먹히겠다라고 했을 때 바이어가 이제 오다를 좀 하게 되는 거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먼저 사서 내가 먼저 판매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해주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저는 이제 그래서 100만 불 수출한 것 같습니다. 아 이미 하셨군요. 네.